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하루하루 소소한 개편 일자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개편의 그날이 다가오고 긴장이 되네요. 네, 개편의 첫 테이프는 또 그럴싸하게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대적인 개편 때랑은 좀 양상이 다른 게 벌어질 개편의 실체라는 거를 배 감독이랑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번개 맞듯이 그냥 맞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실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했더니 대대적인 개편이라는 이 마음 자세만으로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개편 울렁증인 건가? 소소하게 해야 돼. 마음으로부터 아프잖아 이미. 그렇지. 소소하다고 하니까 심지어 실제로 준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그것만으로 아프니까 네, 요건 소소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소소한 개편이라면 개편 단어도 울렁증 올 수 있어. 야. 소소한 변화라고 할까? 그래서 저희가 그 개편 일자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네.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쩌고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따로 할 테니까요. 네. 기대하지 말고 계세요. 뭐 네. 기대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래. 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여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20대 중후반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요것도 뭐 A, B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고쳐서 할 테니까. 네, 근데 A, B로 소개하는 거는 복잡해가지고 요것도 적절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연들의 주요 A, B들을 이제 바꾸잖아요, 이름을. 네. 늘 쓰이는 자리에 늘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이해 가서 되지. 상상하기 싫어. 그럼. 네. 바로 이입이 되니까. 네. 이십 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혼자 잘 놀고 잘 다녀서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연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연애를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 감독이라는 친한 남동생이 자기 군대 선임이었던 김 선생을 소개해줬습니다. 김 선생은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영화도 비슷하더군요. 무엇보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말에 제가 고양이 자랑을 하고 싶으니 번호를 달라 했습니다. 이후 VR 게임을 하러 갈 때 부른다거나 보고 싶은 영화가 같으면 같이 보자거나 하며 제대한 동생 사회적응 시켜준다는 기분으로 거의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3월 초 김 선생은 복학을 한다는 이유로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배 감독이 누나 김 선생이랑 사귀는 거 맞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 감독은 매주 둘이 다니길래 썸 타는 줄 알았다며 사실 김 선생은 첫날부터 제가 마음에 들어 잘해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10년지기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원래부터 눈치가 없다며 예전 직장에서도 네가 눈치 못 채서 제풀에 지쳐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저는 원래부터 눈치가 더럽게 없어 연애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놈의 눈치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4년 넘게 솔로로 지내다 보니 이제 연애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발전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왜 아니라고 말하지? 뭐가 없었으니까 그러겠죠. 보고 있어. 잘 보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뭐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야, 모든 걸 그렇게 신체로 몰아가지 마. 중요해. 나에겐 기준이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연 보낸 사람 본인이 배 감독이 소개해준 김 선생을 하참 김 선생 사귀는 대상으로 안 보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네, 그냥 제대한 동생. 마음 잘 맞고 서로 코드 비슷한 동생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만난 거죠. 근데 여지를 안 주니까 이 김 선생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기회만 보다가 떠나간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김 선생이 누나 사실 저 좀 누나랑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철벽 칠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 지금 상황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걔 그랬어? 걔가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눈치 없는 거 맞아. 네. 그렇지. 네. 눈치 없는 게 맞습니다. 눈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불치병이거든요. 백혈병 같은 안 건가요? 돼. 난 이것도 의문이야. 눈치 없을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상대로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복학한다고 떠난다고 하고 지금 얘가 나랑 잘해보기로 했다고 지 친구한테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네.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반댈세. 왜? 연락해도 안 된다. 왜? 왜냐면 김 선생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 내가 잘해보겠어. 그리고 만났잖아. 근데 안 됐잖아 아무것도. 그러면 김 선생이 나름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럴 수 있지, 김 선생이. 이게 해볼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닌 아니네. 것 같다라고 아무 걔 말도 마음이. 꺼내지 않고 복학하러 간 거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죠. 왜 모른 척해? 그렇잖아. 아니야? 사실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사실 굉장히 괜찮았으면 그냥 스리스리 이렇게 복학한다고 안 만나지 않죠. 사연에 뭐가 들어갔을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덥석 손을 잡더라고요. 뿌리쳤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들어갔을 텐데 지금 손도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갔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처음에 친구한테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면 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네. 김 선생이 그리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뭐 대여섯 달? 네. 정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남자들 제대하면 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저 땅바닥에 붙어 있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발톱 위쪽에 있거나 발톱이. 발톱 위 상부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좀 바로 위에 있거나. 그렇지. 네. 네. 하루하루 지내고 TV 보고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눈이 슬슬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제 신발 밑창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발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저는 오히려 눈치가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눈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기질이 하나가 있는 것 같네. 연애할 때 본인이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옵션이 없다. 누군가를 쟤 괜찮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눈치 없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이댈 때 그렇지. 눈치 없이 들이대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 있죠. 근데 이분은 눈치가 없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캐치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연애가 누군가가 나를 호감 있게 생각한다가 첫 번째 전제라는 거잖아. 그런 일이 나는 좋아. 내가 누군가가 좋은 게 아니고. 먼저 좋아지는 케이스를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캐치가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신다기보다는 연애의 의지가 아직 모자라다. 그렇지. 배가 부르다 아직. 그렇지. 네. 약간 맞는 말이네요. 이 사연의 전체적인 어떤 긴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 끝에 이분이 저희한테 호소하는 바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 좀 합시다. 네. 나 이제 연애 좀 합시다. 그치. 4년 쉬었잖아. 그러면 적극성을 가지고 먼저 들이대세요. 눈치 없어도 돼. 그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굉장히 우리가 잘 맞았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글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애가 나랑 잘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고 네가 잡았어야지. 누나 잡어. 그러니까. 먼저 잡어. 동생이라고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그치. 눈치가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사귄 거 맞죠? 했을 때 아닌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자기를 이렇게 막 와서 매달려 줬으면 하는 게 너무 큰 거야. 본인의 욕망엔. 근데 본인이 그래야 될 때도 있다. 지금 4년간 솔로였으면 그런 시기가 왔다. 난 이렇게 보는데. 회사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원래 눈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지쳤어. 이런 것도 문제진 않나요, 그러면? 문제긴 하지. 네. 그거는 사실 좋아해서 가슴앓이 하다가 철벽녀여가지고 안 했다는 거니까. 제풀에 지쳐 나가 떠준 사람이 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은근히 인기는 좀 있는 스타일이야. 인기는 있으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도의 교착 상태를 살짝 힘들어하면서 즐기는 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인기 있는데 눈치 없다는 자기 캐릭터가 마음에 들거든. 보통 인기 있는데 내가 새침하고 막 그거 예민하게 해가지고 어장관리하지 않고 그럼 약간 좀 재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난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못한다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야. 니 그럴 때가 아니야 임마. 너 지금 좀 있으면 발대불 떨어진다. 무지하게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기제 중 하나죠. 그러면 내가 눈치가 없어서 이런 게. 이분이 지금 김 선생 복학한다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나봐야 어디 가겠어? 뭐 미국 가겠어? 뭐 어디 다른 지방 갔거나 뭐 그렇지. 끽해야. 그분과 연락해서 뭔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김 선생 입장으로 빙의해봐야죠, 이러면. 그렇지.
와인하시지. 아, 여기서 우리랑 달라. 유선생 와인하시야. 언제나. 그러네. 와인하시지. 그쵸. 연락이 그렇게 오면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아이 누나 반가워요. 야, 그치. 저 언제 주말에 갈 테니까 밥 사주세요.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지금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연락을 하시면 의외로 그쪽에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나 보다, 얘한테. 이걸 또 직시를 하는 순간도 있어야 돼. 그런 경험치 계속 안 쌓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쵸. 응. 까여도 봐야. 그래. 연애도 하는 거고. 그치. 네. 일단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뭐 한번 해보라 이거지. 네. 응, 그치. 뭐 싸우고 헤어지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네. 까여도 그럼. 돼. 어때? 안 볼 그럼. 건데. 떠났는데. 복학한 동생 한 명 그냥 이제 친한 애로 둔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을 같이 즐기고 공유하는 사이로 있을 수도 있어. 꼭 그걸 사귀고 뭐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지내시라. 이게 마법의 언어가 두 가지가 있네요. 시간을 갖자와 그냥 가까이 지내시라. 그렇지. 보통 인간관계가 그 둘 안에서 끝나. 그렇죠. 시간을 갖거나 가까이 있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지. 일단 그럼 가까이 계시는 걸로.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푸니쿨라. 참 많이 보내주시네요. 과거를 돌아봐라. 네.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영어에 관심 없던 아이들을 변화시킨 마법 같은 이야기.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토네이도.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세연수연 아버님 화이팅이고요. 동네방네 깨알 후기 꼭 올려주세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창의 사고력 중심의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강 유주스쿨입니다. 원어민 영어학습, 유학준비, 미국 대학 입시를 한국에서 해결하세요. 저희 팟빵 공지 게시판에 유주스쿨의 김프로쇼 회원들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무료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신청 한번 해보셨다가 한 달 이내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되니까 네. 요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희는 2부에서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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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심리 레시피 주제는요. 머피의 법칙 극복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인데 뭔가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아요? 뭔가 망할 것 같다 싶으면 어김없이 망하고야 마는 그쵸. 그런 거요. 이런 경험이 뭐 직접적으로 좀 있나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조금 뭐 소가리를 했거나 이건 나는 이건 뭐 틀림없어. 이래가지고 고개 딱딱 맨날 들어맞아가지고. 맨날 딱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생각이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참여하는 모임은 망한다. 어떻게 야, 이거. 자, 마지막 방송. 이게 뭐야? 최 과장님 마지막 방송. 나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네. 이렇게 되는구나.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인데. 진짜. 그분은 안 아니야, 갖고 그분 저 계시네. 현수막 쓰고 가신 거 보니까 본인만 그런 생각을 안 해. 전혀 생각이 없으셔요. 우린 다 아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저와 같은 예측을 좀 하실 수 있어야지 정치에서 오히려 올바로 섰을 텐데. 그러게요. 사람이 참 예측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향이 생기네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안 망할 거다 그러니까 망했잖아. 그러게요. 네? 네. 안 철수가 아니라 진짜 철수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족족 망하셨어요? 모임이? 그러니까 다 망한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몇 개가 있어요. 모임이라 근데 하면 그 어떤 규모? 모임이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잘 안 된 건 아니에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모임이 융성되지 않고 흐지부지 된 경우들을 이제 몇 개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내가 참여하면 뭐 이렇게 잘 간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게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딱 예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도 얼마 있다가 헤어지겠구나.
어김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정말. 야, 이제 그걸 스스로 촉으로 야. 느낄 정도로. 야. 특별한 징후는 없어. 근데 뭔가 느낌이 와. 3개월을 못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 뭐 정말. 큰 그런 저거 없이 빨리 죽습니까? 무엇이 죽나요? 축축 죽기 시작하면서. 죽는다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헤어질 것 같은데라고 마음이 딱 느낌이 오면 예전에는 에이 설마 이러면서 그냥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 결국에는 파국이 온 것을 확인을 하고 역시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쓸쓸히 소주를 마셨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은 뭐냐면 몇 달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면 네. 올바른 이별에 대한 준비를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연애의 기승전결의 결을 내가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 네. 요거를. 상호간에 서로 너무 마음 아프지 않은 결을 준비해야만 한다. 야, 정말 프로의 자세다. 진짜 프로의 자세야. 그러면서 다른 데로 레이더 켜는 게 동시 진행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결 직후에 바로 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되니까. 계절은 바로 바뀌어야 돼요. 네? 겨울이 끝났는데 봄이 안 오면 어떡해? 아, 그렇군요. 안 되잖아. 진행되는군요. 네, 그럼요. 네, 그건 죽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도 죽은 단어가 나오네? 그러게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구만. 네,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뭐 아주 가볍게는 네. 꼭 나만 보면 경기가 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 안 보거나 뭐 금메달 못 내가 안 봐서 딴다고 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 근데 누가 그걸 논리적으로 또 풀어놨더라고. 그 왜 내가 보면 금메달을 못 따나 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풀어놨는데 그래서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때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 왜냐면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소에 그 경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경기야라고 할 정도면 이미 그 선수가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몇 번 예측을 이변 뛰어넘었어. 뭐 이런 거를 해서 막 스타가 된 상태야 이미. 그래서 나는 상투를 잡는 거지. 그래서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상태에서 네. 끝을 찍은 상태를 지나쳤거나 그래야 내가 아무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좀 생겨서 아 그래? 그럼 볼까? 그리고 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투를 잡아서 가장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렇죠. 그 장면을 항상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을 못하게 되는 과정. 그렇지. 그래서 나는 족족 그렇지. 금메달 못 따고 기록이 안 좋고 그렇지. 지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 팬이 아닌 건데. 그렇지. 아닌 거지. 컬링 결승이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머피로 탄생시켰잖아. 우리나라 컬링이. 그러네요. 네. 화제가 계속 되니까. 이기다가 마지막에 네, 아무 관심 없는 거야. 컬링 그치. 모르겠고 막 모르겠는데 그쵸, 그쵸. 뭐가 있다며? 뭐 이긴다며? 그래서 뉴스가 계속 승승장구한 뉴스가 나오고. 내가 보니까 지던데? 뭐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꼭 그래요. 내가 돈 넣으면 떨어지더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네. 근데 주식은 거의 100% 방금 김프로 얘기한 것 같은 논리로 돌아가거든요. 상투 잡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나 정도 살 정도면 다 사고 이제 팔 타임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 주변 애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날려먹었어요. 그렇죠. 이미 비트코인 끝난 얘긴데, 이미. 후발 주자로 괜히 들어갔다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김 선생님처럼 뭐 이제는 끝날 것 같다라든지 제가 들어가면 모임이 별로 신통치 않을 거다라든지 이러한 예감은 어쩔 때는 자기가 그 예감을 은근히 이 모임이나 그 상황에 투영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3개월 예상하셨으면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자기 의지의 발현이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내가 이러면 이렇더라라는 슬픈 예감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뭐가 빠그러지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꼭 연달아 계속 생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이에요. 네. 지나보면, 이게 몰아서 다 와. 차근차근 하나씩 왔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다 몰려서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첫 번째 사건이 저한테 못마땅하게 결론이 났을 때, 저의 그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어떻게든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난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그 상황에서 지금 엎친 데 격친 거로 이게 지금 왔거든.
하면서 일종의 약간 포기하는 마음이 겹치고 해서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걸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해석하는 때도 게 많죠. 아닌가? 네. 예. 처음에 반응을 좀 더 잘 못하니까 네. 그 다음부터 계속 반응이 계속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김연아 선수랑 아사다마오 선수의 극명한 대비 중에 하나가 중간에 실수할 때 김연아는 툭 털고 다음 거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머피가 없어요. 근데 아사다마오는 잠깐 실수하잖아요. 훅 무너지거든요. 방금 얘기한 식으로 이제 그 머피의 법칙이에요. 나는 왜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하지?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이게 예측은 어떻게 보면 특히 부정적인 예측은 안 하니만 못할 때가 꽤 많아요. 그러네요. 차라리 하지를 말던가.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걱정해서 네. 걱정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불면증 환자 이렇게 보면은 못 자면 어떡하지? 못 자. 그 생각은 잠을 이루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면증한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자지 말라 그래요. 오늘 절대로 자지 말라고. 그럼 자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처방을 받은 건 아닌데, 소리에 너무 민감해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신진 대사도 원활하지 않고, 몸이 완전 축 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썼거든요. 일어나서 시계 끄고, 전선 뽑고, 안대하고, 음악 밤샜어. 낮에 잘 자. 낮에, 골면서 자더라고. 졸리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괜한 긴장은 네. 당연히 일을 그르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예측을 해가지고 몸이 유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판단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 예측에 맞추어서 가는 가능성이 높고 네.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참석하는 모임은 신통치 않아. 근데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보다는 모임에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이 김포로 쇼도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는 모임은 오래 못 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아까 망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오래 하는 일이 꽤나 많아요. 네.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부정적인 생각, 예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조금 앓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 미혼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기도 했고 타고난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끈기도 부족하고 나약한 성향이었지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그럭저럭 제 몫은 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수술받은 후유증으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가끔 동네 한의원에 갔는데 무리한 치료 행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갈수록 몸이 힘든데 치료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버티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성추행까지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야 몸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도 가봤지만 제 상태에 대해 다들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고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거나 씻는 것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침대에 누워 1년 이상을 보내며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마음의 병이 깊어 섬유근통 증후군으로 매일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약했던 체력으로 몇 년을 힘들게 보내고 나니 아직은 직장 생활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지낼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체력을 회복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몇 년간 전쟁 같은 시간들을 겪었더니 무리해서 운동하다 또 몸살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실제로 의욕에 넘쳐서 무리해서 몸을 쓰면 며칠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 차려서 먹고 씻고 하는 사소한 일상이 번잡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냥 살기가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얼마 전 우울증 고민 에피소드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생에 큰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진 체력과 정신력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드는 것뿐일까요? 체력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체력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내가 이게 부정적인 예측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내 몸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또 사실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예측이 또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제가 이 문장 중에서 제일 걸린 부분은 몇 년간 전쟁 같은 시간을 겪었더니 무리해서 운동하다 또 몸살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면 몸이 고장나. 이렇게 부정적인 예측이 상당히 많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적혔어요. 실제로 의욕이 넘쳐서 무리하게 몸을 쓰면 며칠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내 예측은 이게 엉뚱한 예측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아니 누구나 무리하면 그 다음 기운이 없어요. 이제 기운이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분은 체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는 움직이면 안 돼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지 않나 싶어요. 체력이 정신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니까 체력은 오히려 그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이제 기준을 놓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향상을 시키실 거를 긴 시간을 두고 계획을 좀 짜셔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분한테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이미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 심리치료, 명상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진전 속도가,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좌절감,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유치원 갔다 오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6살 때.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크게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을 입원했고 전신 깁스한 상태로 1년 있었고 전신 깁스 풀고 물리치료만 또 1년 받고 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학을 해야 될 8살이 됐는데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도 안 좋고 차 30분만 타면 바로 멀미하고 팔다리도 너무 얇고 그래가지고 운동 뭐 당연히 못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병약한 초딩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는 별로 제가 생각해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매사에. 근데 그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한참 성장 시기가 오니까 사춘기 때 농구 좋아하고 어쩌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몸이 좋아지고 키가 커지니까 자신감 같은 게 붙고 지금의 저 같은 얼토당토하는 상태가 됐죠. 근데 완전 어렸을 때 몸이 약했을 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자신도 없고 조용히 살았던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진짜로 실제로 제가 대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회면에 6세 누구 교통사고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더 조심하고 자기 몸을 내가 잘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못 움직이게 하시는 스스로 옥죄는 게 될 수도 있겠다 싶고 자기가 하는 예측에 대해서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게 한의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일단은 신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은 그 사람이 했다고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내 판단이 상황을 그르쳤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뭘 한다 마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상당히 불신하게 되는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할 텐데 네. 못된 것에 대한 예측이 너무 큰 거죠.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김프로 쇼를 듣게 된 것을 미리 예측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팟캐스트 듣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부터가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 우리가 요 뒤에 할 말을 신뢰를 하나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번 잘된 것에 대해서 한 번씩 돌이켜보고 한번 소화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네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꿀팁을 저희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제2의 하늘새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밥 차려서 먹고 씻고 하는 사소한 일상도 번잡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시는데 네. 이분의 고민은 지금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몸이 약해서 체력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우울증 뭐 이런 거에 조금 전조 현상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계적으로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반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다분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기준을 넘어서면 뭐 우울증이다 아니다를 판단은 둘째치고 네. 치료를 병행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울증 치료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물 치료는 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몸에 관련된 흐름이고 그리고 많은 항우울제 치료제가 실제로 통증 치료제로 많이 쓰여요. 진통제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근데 진통제보다 한 단계 높은 원래 진통제는 항우울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항우울제, 요즘 항우울제는 조금 아니긴 했는데, 네. 전통적인 항우울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개 이제 그 항우울제 중에 특화된 약들은 이 통증이나 몸의 여러 불편들을 해결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이미 쓰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약들은 정신과에서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나 신경과에서도 흔히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약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약들이 꽤나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상태에서 본인을 보강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못 해볼 건 없다. 네. 체력을 회복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걸 옵션으로 놓고 고민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체력을 회복하면 뭐 다른 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택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체력을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렇게 좋게 좀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된 사건들과 계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형성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내가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를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분에게는 그러한 분석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느냐를 따질 때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네. 아 그렇군요 해서 그거를 통해서 계기를 얻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나가 이런 노력을 좀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 나는 어쩔 수가 없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건 설명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분은 조금 이해하는 폭이 있긴 있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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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통 이제 정신력이 좀 약하다. 나는 정신력이 조금 약해. 뭐 이런 이제 좀 강박이나 네. 내지는 죄책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정신력이라는 게 노력을 통해서 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체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정신력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하듯이 정신력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상담처럼 대화하는 게 제일 크죠. 그리고 인간관계. 결국 그것이 이제 정신력을 키워내는 건데 다만 정신력이 세다, 멘탈이 세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표현이랑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좀 달라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체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뭐 근육을 키워가지고 무거운 거 들면은 체력이 좋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계체조 마냥 운동을 잘해서 자기 몸이 유연하고 이럴 때 체력이 좋다고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네. 정신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극한의 상황에서 견뎌내느냐를 정신력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신력이 강하다라고 저희는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를 이제 강한 나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버틸 때까지는 잘 버틸지 모르겠는데 부러지면 회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는 저희한테는 별로 정신력이 좋은 거라고 취급 안 한다고. 차라리 버드나무 같이 유연해서 심지어 휘어도 다시 용수철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걸 이제 탄력성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레질리언스. 그걸 훨씬 건강하게 저희는 취급해요. 그래서 강인한 것보다는 유연한 거를 훨씬 쳐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강인함에 대한 추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정신력으로도 강하다는 거는 강인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최근에 유명한 책이었던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를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더 건강하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자기가 실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자기가 뭐가 나 있고 과거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훨씬 건강한 자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애고 가리고 이럴 때 건강하다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입장에서 좀 정신력에 대한 개념을 일단 바꾸시고 본인이 유리 멘탈 예민함이 자기 대명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을 좀 삼으셔야 되지 않나. 정신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체력이라고 하면 근력, 또 지구력, 심폐기능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저런 거를 체력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신력이라고 하면 뭐가 정신력인 거야? 잘 참아야 정신력이 많은 건가?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께서는 정신력의 실체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사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해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고, 슈퍼이고, 이드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과학적으로 사실 그것이 그렇게 영역 분획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다 그게 뇌에 있는 거지 그게 이렇게 딱 공간으로 나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유연성을 발휘하는 뇌의 기능, 자기를 조율하는 기능 그 부분을 제일 높이 사죠. 뇌로 치면은요 전두엽 뇌의 우리가 맞박 이렇게 딱 때릴 때 아파하는 그 부분이 가장 섬세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통 튀어나온 친구가 아마 똑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박은 단단한 것 같아요. 이게 두꺼워요. 두개골이 제일 거기가 단단하죠. 제가 그걸 모르고 어렸을 때 박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박치기 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위가 가장 그렇고요. 충동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드 원본능이라고 하는 가장 충동은 뇌의 가장 중앙 부위에 있어요. 가장 본성이에요. 본질. 그야말로 생명을 다루는 가장 중요 부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뇌의 가장 중앙 부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부위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정신력으로 할 때 현실적으로는 유연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연함을 연습으로 키울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연습해야 돼? 유연합시다. 이렇게 해야 유연해지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근데 이게 제한되어 있는 특성들이 보이면 이제 그거 풀라고 얘기하고 더 표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연함을 키우는 거겠죠. 운동선수 요즘은 이제 PT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력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더 그 근육 쓰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요령들이 좋으셔서 왜냐하면은 계속 다녀야지 본인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지치나를 딱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칠만 하면 쉬어요. 그리고 또 시키고 해서 1시간 안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마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아마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체육관을 운영할 때 훨씬 더 잘 운영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울게도 하고 화를 내게도 하는데 요령껏 그 분량을 잘 하고 잘 쉬게 하고 그러면 좋은 상담자예요. 이제 그런 거 잘 못하고 무조건 터트린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실한 상담자가 되는 거죠. 유연함이 정신력의 척도 중에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이분이 좀 생각을 덜 하시고 흘려보내고 현재 지금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어쩌면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훈련을 하는 건 어떤 방법이 일단 있을까요? 본인이
그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추구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두 가지라도 요게 나한테 재밌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시고 분량 잘 정하시고 사실 이제 분량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잘 하면 그게 그분한테는 더 든든한 기반이 될 텐데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뭔가 부족하고 이걸로는 안 되고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게 있어서 그걸 더 얻어야지 내가 더 채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생각이 치우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래서 이분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가 아니라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많을 텐데 꿀팁이라고 하면 없는 걸 달라고 하시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추구해야만 나의 약점이 상쇄될 만큼의 어떤 뭔가가 돌아온다.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자꾸 물론 꿀팁을 달라고 그러면 꿀팁을 드려야죠. 네. 꿀팁을 안 주면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주세요. 근데 체력 회복.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드리는 꿀팁은 사실 본인의 것인데 이제 포장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뭐 본인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체력이 확 떨어졌다가 여기 회복할 때 뭐 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잠으로 많이 체력을 극복하는 편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근데 이거는 몸의 정상적인 밸런스였다는 걸 전제하에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체력이란 거는 결국에는 먹는 거부터 시작이잖아요. 영양. 근데 이분이 어떤 병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영양소를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니시는 병원이나 진료를 받으시는 분께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했던 영양소 부분 좀 충실히 챙겨 드시고 이제 근력하고 유산소 이 두 가지가 체력의 기본이잖아요. 운동을 시킬 때 심폐 기능이 있고 근력이 좋다. 그러면 체력이 좋다고 평가를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근력이나 이 심폐 기능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전체 12 맥스라고 보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거를 한 칸만 더 올려보자라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꿀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런 근본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현 상황을 알아야 그 상황에 맞게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꿀팁이라고 하면. 어디 인바디가 있는 PT 짐에 가야 됩니까? PT 그런 데 말고 병원에 가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체력을 측정해주지는 않는데. 글쎄요. 그 오히려 그 PT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실 이제 객관성을 떨어질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꿀팁 2개를 드리겠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인데 사실 이제 신체적인 것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꿀팁은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 힌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의욕이 넘쳐서 무리해서 몸을 쓰면 며칠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는 기운이 날 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되게 그때 오늘 몸 상태 괜찮은데 이러면서 방전시키거든요. 그래서 몸이 괜찮은 걸 그냥 즐기고 느끼고 뭘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충해 놓고 축적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데 항상 몸이 잘 안 좋으니까 어쩌다 반짝하면 이때다 해가지고 뭘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조차 오히려 그냥 좀 무난하게 지내면서 오늘 몸 좋은데 하면서 그걸 즐기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꿀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아마 모든 이제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희는 주로 이제 정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걷는 거랑 운동으로 걷는 거랑 결국은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출퇴근하라고 건들 때는 하나도 운동 안 되더니 제대로 운동으로 걸으라 그러면 운동이 되면 무슨 차이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걸 운동화하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걷는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일 강점으로 이 팟캐스트가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네. 영화를 보셔라. 오. 영화를 보시고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냥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느끼시도록.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서를 한껏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운동처럼. 마음의 운동이네요. 네, 그럼 체력이 좋아져요. 정신적인 체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영화를 보는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나한테 치료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영화 치료 우리 책을 한 권 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 아, 드디어 네. 때가 왔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지혜영 숙제하고 계신 헬스 트레이너 계신데 두 분을 그분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 매칭을 시켜드려야 돼. 그분이 뭔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 하나 만들면은 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걸으시는 거를 조금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걷는 거. 이게 사실 엄두가 잘 안 나는데요. 네네. 걷다 보면 이게 조금씩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걷거든요. 그래서 꽤 먼 거리를 걸어오고 막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아주 심란할 때는 한강다리를 주로 건너 다닙니다. 네. 근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리고 끝이 안 보이고 걷기 좀 힘든데 버스를 혹시 타시면 혹은 지하철을 타시면 내가 내려야 하는 곳 하나 전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 보시는 게 그거는 처음에 하긴 좀 힘들어요. 그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꽤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변을 좀 걸으셔가지고 네. 된다 싶으면 하나씩 빼는 거를 해보시면 맞아요. 나중에는 버스 탈 거리를 그냥 걸어가게도 되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맞아요. 시간 1시간 반 걸리는데도 맞아. 작정 한번 걸어볼까? 그럼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괜찮아요. 복식호흡을 연습해서 해보세요. 복식호흡이 생각보다 건강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요. 네. 저는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중창단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대학교 때도 계속 노래 동아리를 하면서 복식호흡이 일단 그냥 생활화된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복식호흡이 건강에 진짜 도움돼요. 그래요? 네. 오. 성악가들 오래 사시잖아요. 오. 다른 거 없어요. 복식호흡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건 검증이 돼 있죠. 네. 복식호흡이 허리 통증도 근육통도 완화시킨다 해가지고 네.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되잖아요. 앉아서. 오. 명상이 주로 이제 복식호흡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물론 복식호흡은 제대로 하면 자세 잘 잡고 하면은 쉽게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체력이 꽤 많이 들어가긴 해요. 네. 근데 기초적인 것들부터 배워서 잘 때도 복식호흡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잘 때는 어깨가 안 들썩이니까 내가 그렇게 배로 숨 쉬어서 내빈다, 배로 숨 쉬어서 숨을 쉰다라는 거 의식하고 살아도 건강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엄청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생뚱맞은 얘기로 조언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어디에서 말 안 하는 꿀팁일 거야. 이분한테 뭘 하라고 하면 지금 귀찮은 분이에요. 귀찮은 분이란 말이야. 귀찮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배워서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요거 딱 하나만 하시라. 그럼 체력이 회복이 된다. 심지어 체력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내가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생각만 하시면 돼요. 빨리 얘기해주면 안 될까?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생각 하나만 하면 돼. 네. 뭐냐면 약장수 같은데. 네. 모든 순간 모두가 날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재밌거나 신이 나거나 억지로라도 자기를 움직이게 될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웃긴 게 군대에서 쉴 때 정말 체력이 방전이 잘 돼요. 저는 이제 신교대 있었는데 거기서 막 작업하거나 하면 이게 내가 이거 한다고 지칠 체력이 아닌데 하는데도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든데 훈련병들이 오는 첫날에는 제일 빡세거든요. 그날이 너무 쌩쌩해. 쌩쌩해. 오. 그 전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긴장이 엄청 돼 있고 정말 그날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고 사실은 제일 체력이 방전돼야 되는 날인데 그날 애들이 제일 잘 뛰어요. 조교들이. 네. 나의 실루엣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똑바로 서 있고 똑바로 걷고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주워서 올릴 때도 지금 내가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멋있게 캔커피를 주워서 깠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막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별다른 게 아니고 첫날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안 지쳐요. 뒤로 갈수록 애들이 지치지. 전 또 허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걷는 게 좋을 텐데 운동을 해야 될 텐데 하다가 반바지를 입고 집에서 좀 운동을 해볼까?
라고 할 때보다 오히려 이게 좀 누가 본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있어 볼까?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덜 힘들더라고요. 하루를 보낼 때가. 오히려 그런 마인드셋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 만약 이분한테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처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자기의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볼 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해야 돼요. 그게 다냐고. 단 1%라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부분이 없냐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것이 0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1이 되고 2가 되고 50이 되고 80이 될 때까지 그거 늘리시라. 그거 네. 정말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결국은 그게 바뀐다면 그의 동기와 관점과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 이 꿀팁을 해내네요. 제가 이거 말할 때 이 청취자들이 다 날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 봐. 말할 때 힘도 실리고 성대도 좋아지고. 아무튼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조금씩 붙으면 나중에는 이게 훌쩍 올라와 있는 걸 느끼실 테니까 네. 조금 처음에는 견디시는 게 조금 버겁더라도 계속 한번 꾸준히 지치지 말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운 내시고 저희한테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달라진 사연도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AS로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네. 하여튼 주저하지 마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